우리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AI는 현재까지 AI가 결론은 그거잖아. 인간의 지능의 프로세스는 사실 잘 몰라. 이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인간처럼 복잡, 다단하게 생각하는 지성에 대해서 AI를 논의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핸들하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여 많은 양의 학습을 시킨 후에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이나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발현을 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지능을 묘사하지 못했는데 네. 한계점이 있다는 거잖아. AI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약인공지능이랑 강인공지능. 약이랑 강, 한마디로 위기냐 스트롱이냐 이걸로 가르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은 약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딱히 얘네는 자아나 감정 같은 건 없어도 되고, 그지? 그러니까 사람 수준에 이렇게 정보를 넣으면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수준이 거의 사람에 가까운. 정말 학습을 잘 했으면은 뭐 굳이 뭐 자연어가 아니어도 좋겠지만 그 정도 되면 자연어는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모르고, 문자 그대로 진짜 대답했는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그런 아주 전문가적인 지성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면은 약인공지능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강인공지능은 바라는 게 더 많죠. 얘는 진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기능적으로 떼는 게 아니라 복잡한 부분들을 일부분이라도 묘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 하다못해 까마귀 같은 동물도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 지금 인공지능이. 그죠? 그러니까 아예 딥러닝은 아예 그쪽이랑은 다른 방면인 거죠. 까마귀는 먹이를 먹고 싶으니까 뭐 막 깨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뭐 시스템에 자기 욕구 같은 게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산기를 잘 만든 거죠. 하고 싶다는 아니고 해야 된다. 그러면 잘해는 거. 이걸 잘 만든 거고,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거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만든 거는 계산기죠, 사실. 이건 약간 곁담이긴 한데 우리가 미래나 한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윤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정말 지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인격이 있는 개체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고하듯이 인격을 가졌는데 기계의 연탄력과 무한 복제가 가능한 기술이 있으면 언제나 통제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No, I take it back. Don't destroy humans.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둘째 쳐놓고 네. 그 부분 좀 라이트하게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가치 판단 문제가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 네. 뭐 인공지능을 입히려고 하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 가치 판단 문제, 그렇죠. 혹은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데 몇 개의 기업이 도산을 한다. 이건 자기가 판단한 걸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 가치 판단의 문제들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걸 또 나름의 룰을 만들어서 웨이팅을 줘서 어떤 상황에서는 점수를 몇 점 주고 몇 점 주고, 근데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점수를 했는데 0.501 대 4.0.499가 붙었는데 0.501이 이겨서 이 판단을 했다. 그럼 0.499를 배제해도 되는 거냐?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또 배우는 도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가치 판단을 과연 점수화시켜서 할 수 있느냐. 기계가 하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점수화시킬 수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에 바깥에서 숫자 몇 개를 조절해서 웨이팅을 바꿔버리는 게 맞는 게 맞고 틀리고 해서 이미 떠나서 이게 괜찮은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윤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판단 문제는 어쨌든 인간도 그걸 다 신뢰하진 않지만 인간은 어쨌든 변명을 하고 여러 사람 혹은 전문가와 그나마 사회적으로 가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잖아. 근데 저는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은 사람보다 그거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말기는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한정하자면 수많은 보험 분쟁 사례랑 사건 사고들 마치 왓슨이 의료 조사하듯이 다 모아서 판례 이만큼이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제일 가깝게 판단해서 나도 그거로 다 학습해서 내가 내린 최선의 결론은 이거다 라고 했으면 아마도 우리가 봤을 때도 거의 납득할 수 있는 서두를 가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 AI가 판단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검증되는 작업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인간이 얘네들이 판단해서 내린 결론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준인가? 라는 부분은 중요하지. 의료업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입도 하고 있고, 의료도 사실
정확하게 풀마가 결정이 안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에서 그걸 잘해서 진짜 큰 병원들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말 잘 되는지를 밸리데이트해서 사람한테 책임을 넘겨주고 판단을 얘가 하는 그 공생 관계를 만드는 법을 의료 같은 분야가 먼저 만들어 놓고 나면은 법이나 다른 분야도 그 방법론을 따라서 학습하기는 상당히 쉬워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관점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아직 사실은 들어오기는 좀 모자라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네. 얘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지. 주식에다가 예를 들어 뉴스 데이터 이런 거 자연어 데이터나 실제 사람들의 행동 패턴 이런 것도 더 넣고 싶은데 시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저변을 조금씩 넓혀보는 거죠 각 분야에서.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약간 기술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컨대 아직은 이미지를 우리 뇌는 우리 뇌도 사실 모듈화되어 있고 엄청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뇌가 어쨌든 2kg 정도의 단백질 덩어리인데 말 듣고 얘기하고 소리 듣고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이거 하나가. 이건 아직 못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능 AI 이게 나오면은 딥러닝은 아닐 거다 아마.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지. 네, 그러니까 써도 이 딥러닝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최적화의 기술을 모듈처럼 응용을 해도 위에서 마스터마인드처럼 지배하는 다른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당연히 아직은 엄청 스텀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 마인드 그거죠. 딥러닝도 30년 전에 나왔던 게 이제야 성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번에 되냐. AI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방법을 찾을 거다. 약간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장은 딥러닝 같은 걸로 나온 결과만으로도 이제 응용할 구석이 많으니까 역시 이제 막 응용해보고 있는 차례고 혹시 모르죠. 딥러닝이 막 정말 이렇게 뚝딱뚝딱 블록처럼 합쳐져서 더 넓은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쉬워지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 내면 그거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AI는 그거를 따라하게, 그러니까 개념을 굳이 따지자면은 맞는데 AI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건데 네. 현재 지금 구현된 사람들 네. AI 부르는 건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딥러닝 기술이 제일 가깝고 궁극적인 AI가 아니고 단순히 사람의 특정 기능들을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데이터의 성질들 그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과 계산력의 받침으로 인하여 그 기능들의 몇 가지를 그냥 따라하는데 인간이 놀란 거야. 이게 이렇게 잘 돼. 그거 진짜로. 그렇지. 그런 기능조차도 우리는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었잖아요. 우리는 계산 요거밖에 못하는데 컴퓨터가 엄청 빨리 계산해. 요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판단해야 되는 문제에서도 이제 인간을 이기는 부분이 나오니까 놀란 것 뿐인 거지. 네. 이것도 소방차라고 알아보내서 바둑에서 이런 수를 두네 막 이제 이런 것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야. 그런 거에 놀란 거지. 결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AI는 그죠. 영화에 나오는 거 보려면 멀었고, 한참 멀었어요. 제가 한참 멀었고 현재 핫한 거는 이런 거가 놀랬는데 내가 볼 땐 또 산업적으로도 되게 네.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엄청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 여지가 그치. 있으니까. 산업에서 사람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들을 예측한다거나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뛰어들어 있다는 부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네. 현재로서는 기술력으로만 봐도 뭐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바둑 기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하고 얘가 하다못해 뭐 다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합친 게 이게 이제 모듈이 되고 얘가 모듈이 돼서 두 가지의 모듈이 머지가 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창발 현상들조차도 지금 아직은 몰라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거 그러니까 보여야 될 거 시도가 아니야.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완전 핫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네. 결과를 못 본 거지. 하긴 네. 하겠죠 어디선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예컨대 아직은 같은 네트워크에 음성 정보랑 그 뭐 시각 정보랑 둘 다 학습시키는 건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근데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그 들어오는 정보들이 같은 곳을 거쳐가기는 해도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만큼 이제 딥러닝도 다시 이만큼 했는데 다시 뇌로 돌아가려는 생각들도 많이 있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제일 잘하는 장치가 요건데 그렇지. 물리적으로 닫혀 있고 분명히 기본 단위들도 있고 또 연구가 아예 안 돼 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 같은 데서 하면서 뭘 했냐면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만드는 기술들을 알았으니까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뉴럴 네트워크. 연결 방식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좀 파이어링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힘든 게 결국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엄청 많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AI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일단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현업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밖에서는 장밋빛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하는 태스크들이 있는데 행렬 곱셈이라고. 아니 행렬 곱셈이에요 진짜. 그냥 3차원 4차원 혹은 조금 더 많은 행렬들을 잘 곱셈해서 수학적으로도 사실 따라가다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에러를 줄여라. 근데 결국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꿈을 갖고 있는 친구라든가 네.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곳에 뛰어들어서 네. 정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부분은 다 있는 거니까 그죠. 정말 이제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건 인간과 얼마나 더 흡사해지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알고리즘, 그리고 네.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하는 게 맞지. 내가 볼 때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황은 거의 끝물에 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어느 정도 미래까지 예측을 하고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내 성향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그거는 열정을 모든 갖춰서- 잘 좋았겠죠. 아니 모든 연구자들의 꿈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네. 좀 서포트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에 근데 더 웃긴 건 또 그것도 있어. 달려들 만한 인재들도 없어. 인재 양성이 우리의 인재 양성 프로세스가 미국의 혹은 유럽의 일본의 이쪽에서 인재 양성 프로세스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인재 양성 프로세스도 손을 봐서 그런 거를 정말로 이렇게 정말 흥미와 재미와 사명감을 얻고 뛰어드는 인재가 나오고 그걸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4차 산업혁명에 엄청 주장만 하지 말고 AI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국 및 뭐 우리나라 이제 과학교육과 이건 또 추후에 얘기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AI의 어쨌든 한계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으니 우리 AI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물리학자들이 혹은 물리학적으로 뷰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주제로 또 네. 얘기를 해봅시다.